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독일 가전업체 임원이 본국에 긴급전을 보냈습니다. 우리 제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한국 김치 냉장고에게 털렸어요. 60도 폭염 속에서 수천만 원짜리 독일 냉장고는 고철이 되었는데 한국 아줌마들이 김치 넣으려고 쓰던 그 냉장고만 멀쩡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 왕족까지 나서서 김치 냉장고 아니면 안 산다고 선언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너 슈미트라고 합니다. 독일 보쉬 가전의 중동 지역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저는 독일 냉장고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보쉬는 독일이 자랑하는 정밀 기술의 상징이었고 중동 지역에서도 최고급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 회사의 최신형 냉장고는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을 가게 된 이유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보쉬 냉장고들이 대량으로 고장났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품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체감 온도가 6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중동 전체를 강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짧은 거리였는데도 차 안에서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현지 운전기사조차 이런 더위는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현지 직원들과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리야드 시내 고급 주택가에 설치된 보쉬 냉장고 중 80% 이상이 작동을 멈췄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냉각 기능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고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우디 상류층 고객들이 줄줄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었고 일부는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독일 최고급 냉장고가 이 더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사우디 석유공사 간부의 저택이었습니다. 거대한 맨션 안에는 보쉬 냉장고가 5대나 설치되어 있었는데 모두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독일 기술을 믿고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이런 더위에는 속수무책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술팀과 함께 고장 원인을 분석해봤지만 답답했습니다. 냉장고 내부 부품들이 극심한 열로 인해 손상된 것은 분명했지만 설계 당시에는 이런 극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독일의 여름 최고 기온이 35도 정도였으니 60도라는 온도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본사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독일 본사 임원들도 당황했습니다. 보쉬 냉장고가 이렇게 대량으로 고장나는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긴급 대책팀을 구성해서 추가 기술진을 파견하기로 했지만 당장 고객들의 분노를 달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같은 지역에서 멀쩡히 작동하고 있는 냉장고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쉬도 못 버티는 이 더위에 어떤 냉장고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냉장고들이 모두 한국 제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김치를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냉장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치라는 한국 음식을 위해 만든 냉장고가 독일의 최첨단 기술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상황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우디 최고 부호로 알려진 알-라시드 가문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이 집에서도 보쉬 냉장고가 고장났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거대한 대리석 저택에 들어서니 정말 궁전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방에 가보니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보쉬 냉장고 2대는 정말로 고장나서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있던 냉장고 하나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도 매우 조용했고 냉장고 표면도 뜨겁지 않았습니다. 다른 고장난 냉장고들이 만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 냉장고를 자세히 살펴보니 삼성이라는 브랜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냉장고가 김치 전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김치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몰랐는데 그런 특정 음식을 위한 전용 냉장고가 있다는 것부터가 신기했습니다. 집주인이 설명해 주더군요. 이 냉장고는 3년 전에 한국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라는 것을 먹어보려고 샀는데 김치보다 냉장고 성능이 더 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도 절대 고장나지 않고 전기료도 다른 냉장고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 냉장고의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외부 온도가 58도였는데도 냉장고 내부는 정확히 2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냉동실은 마이너스 18도로 완벽했죠. 보쉬 냉장고가 이런 더위에서는 10도까지 올라가거나 아예 작동을 멈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 냉장고에 여러 개의 온도 조절 구역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치용, 야채용, 육류용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각 다른 온도로 정밀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기술로도 이런 세밀한 온도 구분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현지 직원들과 함께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리야드 시내에서 정상 작동하고 있는 냉장고들을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한국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그것도 김치 냉장고라는 특수한 제품들이었죠. 일반 냉장고가 아닌 김치라는 발효식품을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냉장고였던 것입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김치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냉장고가 어떻게 이런 극한의 더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특별한 기술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부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상류층 사이에서 한국 김치 냉장고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왕족 친척이 운영하는 고급 가전 매장에서는 하루아침에 한국 냉장고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매장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평소에는 독일, 일본, 미국 제품들로 가득했던 매장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삼성 김치 냉장고 코너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다른 브랜드 코너는 한산했습니다. 매장 직원이 설명해 주더군요. 지난 사흘 동안 김치 냉장고 판매량이 평소의 10배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매하는 사람들의 신분이었습니다. 석유 재벌가 부인들, 왕족 관련 인사들, 대기업 임원 가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가격은 전혀 따지지 않고 오직 성능만 보고 구매했습니다. 한 대당 5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는데도 현금으로 여러 대씩 사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매장 사장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석유 재벌 부인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국 냉장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60도 더위에도 김치가 아직도 신선하다면서 모든 친구들에게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의 친구들이 다시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알렸고 이렇게 입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사우디 현지 신문에서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쓴 기사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못한 일을 한국 김치가 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치라는 한국 전통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중동의 극한 더위를 이겨냈다는 것이었죠. 저는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쉬 냉장고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한국 제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 본사에서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김치라는 한국 음식용 냉장고가 독일 기술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부터는 한국 냉장고를 구하지 못한 고객들이 보쉬 대리점에서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최고 기술이라고 자부했던 제품들이 한국의 김치 냉장고 앞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김치 냉장고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마침내 삼성전자 중동 지역 담당자인 박민수 씨를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사 직원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박민수 씨는 생각보다 젊고 친근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일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죠. 그가 들려준 김치 냉장고의 개발 과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채소 절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발효식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효 과정을 완벽하게 제어하려면 온도를 1도 단위로 정밀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냉장고도 정밀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온도 제어 방식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냉장고 내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온도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김치 종류별로 최적의 발효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배추김치는 0도에서 2도, 깍두기는 1도에서 3도,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보여준 기술 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 냉장고에는 사계절 온도 변화에 대응하는 자동 조절 시스템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름철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 냉각 시스템이 자동으로 강화되고 겨울철에는 적절한 보온 기능까지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60도 폭염에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습도 조절 기능이었습니다. 김치는 적절한 습도가 유지되어야 제대로 발효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김치가 마르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치 냉장고는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까지 정밀하게 제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또 다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압축기와 냉각 시스템은 한국의 혹독한 여름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여름철에는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지속되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1년 365일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기술이 김치라는 하나의 음식을 위해 개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김치 사랑이 이런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독일에서는 냉장고를 단순히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는 도구로만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음식의 특성에 맞는 전용 보관 기술로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김치 냉장고가 60도 폭염을 이겨낸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박민수 씨는 저를 삼성 김치 냉장고 전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김치 냉장고라고 해서 단순한 냉장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온도 측정 시스템이었습니다. 냉장고 내부 곳곳에 미세한 온도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냉각 강도를 조절한다는 것이었죠. 독일 냉장고도 온도 조절 기능이 있지만 이 정도로 정밀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기 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냉장고 내부의 공기를 계속 순환시켜서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냉장고는 문 근처와 안쪽의 온도 차이가 2, 3도씩 나는데 김치 냉장고는 0.5도 이내로 유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치 발효에는 이런 정밀함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설명해준 또 다른 기술은 진동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미세한 진동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의 압축기는 진동을 최소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작동 중인 냉장고 옆에 서 있어도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절전 기술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외부 온도 변화를 감지해서 냉각 시스템을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더운 낮에는 냉각을 강화하고 서늘한 밤에는 전력을 절약하는 방식이었죠. 이런 시스템 덕분에 60도 폭염에서도 과부하 없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민수 씨는 한국 김치 냉장고 시장의 규모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가정의 90% 이상이 김치 냉장고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냉장고와 별도로 김치만을 위한 전용 냉장고를 따로 구비한다는 것이었죠.
그만큼 김치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애착이 크고 그 때문에 기술도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이런 기술들이 모두 실제 사용자들의 요구에서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주부들이 더 맛있는 김치를 먹고 싶어하고 더 오래 보관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기술들이었던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기술자들이 실험실에서 개발한 기술을 시장에 내놓는 방식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김치 냉장고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사용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독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쉬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독일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정밀 기계 기술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한국의 김치 냉장고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현지 직원들과 만났을 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보쉬 냉장고 반품 요구가 50건 넘게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객들은 하나같이 한국 김치 냉장고로 바꾸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사우디 왕족의 친척도 있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은 고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석유 재벌 부인은 독일 기술은 더위에 약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제품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객은 친구들에게 독일 냉장고는 사지 말라고 조언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본사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독일 본사 임원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김치라는 한국 음식용 냉장고가 독일 최첨단 기술을 이긴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보쉬 냉장고 판매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한국 제품은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지 가전 매장을 다시 방문해 봤을 때의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쉬 코너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한국 삼성 코너는 여전히 북적거렸습니다. 매장 직원이 알려준 바로는 한국 김치 냉장고는 주문 후 2주를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추가 물량을 긴급 수입하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우디 현지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신문에서는 독일 신화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정밀 기술도 한국의 김치 사랑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신문에서는 한국 김치 냉장고를 사막의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독일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솔직히 크게 주목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열정이 이런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기술을 위한 기술을 추구했다면 한국에서는 생활을 위한 기술을 추구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사우디 시내 여러 가정을 방문해 봤습니다. 한국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는 집들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방문한 집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6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김치 냉장고만큼은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만난 사우디 부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김치 냉장고로 중동 전통 발효식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김치를 위해 만들어진 냉장고였지만 다른 발효식품에도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도와 습도가 정밀하게 조절되어서 전통 음식의 맛이 더욱 좋아졌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김치 냉장고의 진짜 위대함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음식 문화를 완벽하게 보존하려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그 진심이 담긴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박민수 씨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을 때 그가 해준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치 냉장고를 만들 때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할 때도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듣고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독일 기업들이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기술 자체에만 집중했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사용자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개발하는 순서였던 것이죠. 박민수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더위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김치 냉장고가 사우디에서 성공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사우디 출장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에 대한 관점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사용자를 생각하는 마음과 그것을 기술로 구현하는 능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사에 돌아가서 이번 사우디 출장에서 겪은 일들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독일 임원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김치 냉장고가 보쉬 제품을 이겼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판매 데이터와 고객 반응을 보고 나서는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후 중동 지역 보쉬 냉장고 판매량이 70%나 감소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반면 한국 삼성 김치 냉장고는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독일 본사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본사에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사용자들의 실제 필요를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개발한 기술을 그대로 수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환경에 대비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건의했습니다. 6개월 후 독일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극한 환경 대응 가전제품 개발팀이었습니다. 저는 그 팀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6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냉장고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저는 한국 김치 냉장고 기술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물론 특허 문제 때문에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용자 중심의 기술 개발 철학은 우리 팀의 핵심 원칙이 되었습니다. 1년 후 드디어 보쉬의 새로운 극한 환경용 냉장고가 출시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정밀온도 제어 시스템과 독일 전통의 견고한 압축기 기술이 결합된 제품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했던 것은 중동 지역 고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새로운 보쉬 냉장고가 한국 김치 냉장고만큼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며 호평했습니다. 실제로 60도가 넘는 폭염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전력 소모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판매량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기술의 진정한 위대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것을 기술로 구현하려는 끝없는 노력이었습니다. 김치라는 작은 음식 하나를 완벽하게 보관하려는 마음이 결국 세계적인 기술로 발전한 것이었죠. 지금도 저는 가끔 사우디에서 처음 본 그 김치 냉장고를 떠올립니다. 60도 폭염 속에서 혼자만 조용히 윙윙거리며 작동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작은 냉장고가 저에게 준 깨달음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만들어낸 기술이 결국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감동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일인이 본 김치 냉장고의 놀라운 위력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